군인 출신 58세, 퇴직금 4억 주식에 올인. 3년 뒤 그는 웃었을까, 울었을까? 서론 퇴직 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58세.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쳐 조직을 위해 헌신한 나이.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서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받게 된 퇴직금 4억 원. 30년을 버틴 대가라고 생각했다. 이 돈을 잘 굴리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행 이자는 턱없이 낮았고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와 SNS에서 쏟아지는 투자 성공담이 눈에 들어왔다.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주식이 답이다. 물가 상승을 이기려면 시장에 올인해야 한다.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 결국 그는 퇴직금 전액을 S&P 500에 넣기로 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그는 과연 웃고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본론 퇴직 후 투자, 왜 신중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한 방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특히 S&P 500 같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좋은 투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투자에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투자금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자산 배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무시한 채 퇴직금을 올인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여기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60세 퇴직 공무원, 시장 폭락으로 2년 만에 절반이 증발하다. 김모 씨 60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고민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주식에 넣고 장기 투자해야겠다. 그는 미국 주식, 특히 S&P 500과 나스닥에 집중 투자했다. 2021년 시장은 최고점을 찍었고 그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이 폭락했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진 걸 보고 그는 패닉에 빠졌다. 내 노후 자금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몰랐다. 다시 회복되겠지 하며 버텼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그는 결국 손절하고 남은 돈을 정기예금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미 1억 7천만 원이 증발한 뒤였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례 2. 58세 대기업 퇴직자, 3년간 인출 없이 버텼더니 승자가 되다. 이모 씨 58세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퇴직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70%를 주식에 30%를 현금으로 보유했다. 투자 후 1년차 시장은 하락했다. 내가 실수한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10년을 보고 투자했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일부 현금을 추가로 투자했다. 3년이 지나자 시장은 회복되었고 그의 자산은 오히려 20% 증가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퇴직금을 다 넣고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 쓰면 결국 팔아버리게 된다. 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다. 1. 무리하지 않는 비율로 투자. 2. 충분한 현금 보유. 3. 인출하지 않고 버틸 인내심. 사례 3. 55세 자영업자.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를 구분하지 못해 파산 직전. 박모 씨 55세는 20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했다.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이 3억 원 정도 있었다. 그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추천을 듣고 3억 원 전액을 주식에 넣었다. 그런데 투자한 지 6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전 재산이 주식에 묶여 있어 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일부를 손절해야 했다. 그는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를 따로 관리했어야 했다. 투자도 좋지만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버티질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후회했다. 결국 그는 남은 돈을 정기예금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결론 투자 신중하게 하자. 주식 투자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특히 S&P 500 같은 장기 우량 투자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퇴직 후 투자는 젊을 때와 다르다. 첫째,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면 안 된다. 둘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투자만 해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반이다.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 후 3년 만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퇴직 후 투자 정말 괜찮을까? 심리적 함정과 경제적 현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퇴직 후 투자는 심리적 안정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좀 더 과학적인 시각에서 퇴직 후 투자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1.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왜 우리는 하락장에서 더 크게 패닉할까? 행동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 에이머스 TVRSKY는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얻을 때보다 잃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1억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억 원을 잃었을 때의 충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고 비합리적으로 손절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사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약 50%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아버렸다. 결국 시장이 회복했을 때 그들은 손실만 확정한 채 다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감정적 투자를 피해야 한다.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투자 원칙을 정하고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은퇴 후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든다. 자본 손실이 치명적인 이유. 젊은 시절에는 주식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일을 해서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큰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과학적 근거. 경제학에서 인적 자본 유먼 캐퍼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개인이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미래 소득의 가치를 의미한다. 젊을 때는 인적 자본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노동소득이 줄어들므로 한 번의 손실이 훨씬 치명적이다. 실제 사례. 2019년 미국 금융 전문지 BARRON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5세 이상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3040대는 몇 년 후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드므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안전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 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라.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이란 사람의 나이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기본 원칙. 2040대 공격적인 투자, 주식 8090%, 채권 1020%. 5060대 점진적 안정화, 주식 5070%, 채권 및 현금 3050%. 70대 이후 보수적 투자, 주식 3050%, 채권 및 현금 5070%. 문제점. 퇴직 후에도 2030대처럼 올인 투자를 하면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실제 사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많은 베이비붐 세대 1946만 1964년생가 은퇴를 앞두고 IT 관련 주식에 올인했다가 거대한 손실을 봤다. 반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시장 충격을 덜 받았고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결책. 퇴직 전후로는 주식과 안전자산 채권, 예금, 연금 등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S&P 500 같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3,050%의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4. 퇴직 후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중요하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은퇴 후 투자를 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다. 주식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면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1.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2. 배당 투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 및 우량주. 3. 부동산 임대 소득. 4. 노후 맞춤형 일자리 프리랜서, 컨설팅, 유튜브 등. 실제 사례. 배당주와 채권을 적절히 활용한 퇴직자는 시장 하락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주식에 올인한 사람은 시장이 하락할 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책. 퇴직 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보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주식 가격 상승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과 연금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결론. 퇴직 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퇴직 후 재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무리한 투자 전략은 한순간에 노후를 망칠 수 있다. 첫째,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손실이 날 때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면 회복할 기회를 놓친다. 둘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돈을 다시 벌기가 어렵다. 셋째, 생애 주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필수다. 넷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배당주, 연금,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퇴직 후 4억 원을 S&P 500에 올인한 58세 전직 군인의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단순히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퇴직하고 처음 국민연금이 들어온 날 눈물이 났습니다. 65세,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믿었고 남부럽지 않게 은퇴할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작 98만 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매달 카드값, 관리비, 병원비만 해도 훌쩍 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살아가란 말입니까? 은퇴 준비, 그저 공무원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한 뒤 뒤늦게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례 1. 교사였던 아내, 연금만 믿었다가 식비도 부족해졌어요. 제 친구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소방공무원 출신이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32년을 근무했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며 따로 준비도 안 했죠. 문제는요, 막상 퇴직하고 보니 두 사람 합쳐도 매달 180만 원 남짓? 대단히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병원비, 양가 부모 용돈, 생활비, 교통비 등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아프면 한 달 생활이 바로 마이너스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 기억나요. 젊을 땐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말만 믿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나라는 변하고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결국 지금은 늦게라도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찾고 계십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걸 몸소 느끼셨던 거죠. 사례 2. 30년 시청 근무, 연금 들어오는 날 한숨이 나왔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며 30년 넘게 주민들과 부딪히고 민원 처리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년까지 꽉 채웠고
은퇴하면 쉬자는 생각에 퇴직 전까지 연금 외의 재테크나 부수입은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그날 첫 연금 수령일. 스마트폰에 딱 찍힌 숫자 98만 원. 내가 상상하던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처럼 편하게 지갑을 열 수가 없어요. 치료받아야 할 무릎 통증도 병원비가 아까워 미루게 되고 아내와의 외식은 사치처럼 느껴지더군요. 내가 진짜 잘못했던 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 노후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경비직, 주차 안내 같은 일도 알아보며 다시 삶을 짜고 있습니다. 사례 3. 퇴직 1년 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컸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좀 달랐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만 그는 1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했어요. ETF 투자도 하고 블로그로 글도 쓰고 유튜브도 시작해서 수익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지만 지금 보니 답이 나왔어요. 그는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 수입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국민연금은 덤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존감도 큽니다. 그는 늘 말하죠. 연금은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해. 은퇴 후 주수 2번을 만들어 놔야 진짜 자유로운 노후가 돼.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할 건? 연금은 기본이지 완전한 해답이 아니다. 연금만 믿으면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부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전 최소 5년은 제2의 인생 설계 기간으로 써야 합니다. 재능, 시간, 관심사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블로그, 유튜브, 엔잡, 강의, 온라인 판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나중에 후회할 걸 지금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 찾고 하루 1시간만 투자해도 노후가 바뀝니다. 마무리하며 저처럼 30년을 일하고도 이게 전부였나 하고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아닌 내 삶을 지탱할 또 다른 기둥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30년 공무원, 65세 퇴직 후 매달 98만 원 연금 통장 보고 오열했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말하는 안정적 직장의 허상과 진짜 노후 준비법.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98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고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다수의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노후소득 부족 충격은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 분들조차도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눈물의 퇴직이 아닌 준비된 은퇴를 맞을 수 있을까요? 1. 공무원이면 괜찮다. 그 믿음이 위험한 이유. 흔히들 말합니다. 공무원이면 연금이 나오니까 노후는 걱정 없다. 하지만 이 믿음은 부분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연금이 사적연금이나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령액을 보장했지만 지금은 연금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신규 퇴직자의 수령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평생 보장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한 지방직 공무원 어씨는 30년을 근속하고도 매달 약 98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하지만 어씨의 월 고정 지출은 최소 150만 원. 의료비, 관리비, 통신비 등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일상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2. 퇴직 후에도 수입이 필요하다. 노후에 월 200만 원은 기본.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은퇴자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180만 2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은 약 60만 원,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자도 100만 원 초중반에 불과합니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퇴직 후에도
지속될 수입원 확보입니다. 즉, 은퇴는 노동의 끝이 아니라 소득 구조 재설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예시. BC 65세 퇴직 교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월 6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연금과 합쳐 월 160만 원으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CC 64세 행정직 출신은 은퇴 3년 전부터 글쓰기 훈련을 하며 블로그를 시작했고 퇴직 후 전자책 출판으로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DC 67세 전직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시간제 안전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보람도 느끼고 월 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 연금 외 소득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득이 퇴직 전에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3.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진짜 은퇴 준비 리스트. 많은 분들이 연금 가입이 곧 은퇴 준비라고 오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 항목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마이 국민연금 사이트 활용.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산. 퇴직 후 지출 예상표 작성. 주거 형태자 가입대 유지 가능성. 월 10만 원 이상 소득원이 최소 2개 이상 있는가? 건강관리 계획 수립 질병 예방과 운동 포함. 은퇴 이후 하고 싶은 일 리스트와 실행 계획.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또는 단기 금융 자산 확보. 4. 결론 연금은 기본소득일 뿐 노후 자립은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일 뿐입니다. 그걸 전부로 착각하고 아무 대비 없이 퇴직을 맞는다면 누구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노후의 안전망은 개인 스스로 설계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2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십시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삶의 자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34년 동안 출근하고, 야근하고, 회의하고, 집에 돌아와 잠드는 삶.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과장, 팀장으로 불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명함도 직함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은퇴 후 당신은 누구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셨나요? 은퇴 후의 삶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해야 할 일과 갈 곳이 사라지며 깊은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직장이라는 껍질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왔던 50대와 60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겨를조차 없었던 당신. 이제는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34년 일만 했던 당신,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은퇴 후 삶의 시작, 준비 없이 괜찮을까?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침내 긴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해방감?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사실 많은 분들이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고서야 현실적인 걱정을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지?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일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오늘은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문제점들과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례 1밖에 몰랐던 박 팀장님의 공허함. 박 팀장님은 대기업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먼저 나와 팀원들을 챙기고 회사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모범적인 리더였죠. 하지만 58세가 되던 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박 팀장님은 심리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골프를 치거나 취미 생활을 즐겼지만 그는 직장에서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위해 취미나 새로운 관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이 작은 부족으로 힘들어했던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녀 결혼 지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더해져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저희가 연금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씨 부부는 결국 작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취미나 부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3. 새로운 삶을 설계한 정 과장님. 반면 정 과장님은 은퇴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55세부터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요리 영상을 올리는 작은 취미를 시작했죠. 이를 통해 소소한 수익이 생겼고 퇴직 후에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키우며 제2의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지금은 제가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됐어요. 매일 할 일이 있으니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정 과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작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세요.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정체성 회복을 위한 취미 찾기. 은퇴 후에는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미를 미리 만들어 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즐기는 것입니다. 2. 재정 계획 철저히 세우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또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하기. 은퇴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동호회 혹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의 삶은 두려운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은퇴 후 막막한 길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은 해방이 아니라 막막한 미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려면 단순히 은퇴를 피하거나 미루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자 우리 삶의 2번째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구어체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내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바로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직장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한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정체성의 공백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으셨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일이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장을 떠나도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작은 취미에서 시작해 보세요. 독서를 좋아했다면 책을 더 많이 읽고 여행을 좋아했다면 그 경험을 블로그나 유튜브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은 준비가 아니라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들 은퇴 후에 재정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연금이 충분할까? 퇴직금이 얼마나 남을까? 이런 질문들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최근에 은퇴를 앞둔 50대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어느 정도 자금은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 준비된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미리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고정 비용 주거비, 생활비, 보험료 등을 정확히 계산하고 가능한 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대형차를 소형차로 바꾸는 등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엔 은퇴 후에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업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즐기는 활동으로 약간의 수익을 얻는다면 재정적으로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서 함께하던 동료들은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이것이 꼭 거창한 네트워킹이나 동창회 활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의 취미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그분 본인도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지역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주 만나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렇듯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설계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 돈을 모으는 것보다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준비해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더 빛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1년 60대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생활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1년이 지난 60대 1인 가구가 얼마나 돈을 쓰며 생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 걱정하시죠. 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까?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활비와 전략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은퇴 후
월 생활비 150만 원으로 사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직장에서 꾸준히 연금을 넣어뒀고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저축을 했죠. 은퇴 후 1인 가구가 되면서 김 씨는 월 1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주거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은퇴 전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놓은 덕에 지금은 월세 부담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퇴 전에 거의 다 갚았고 이 덕분에 월 고정 비용이 크게 줄었죠. 대부분의 경우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둘째, 식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김 씨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합니다. 한 달 식비는 30만 원 정도로 책정해 두고 그 내에서 장을 보려고 신경을 쓰죠. 이렇게 식비를 절약하니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셋째, 여가 활동은 저렴하게 즐깁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져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동네 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살다 보니 김 씨는 한 달에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넘치는 생활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실속 있게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고 하네요. 2. 사례 2월 200만 원 생활비, 손자에게 용돈도 주는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김 씨와 다르게 은퇴 후에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손자들에게도 용돈을 주고 싶고 친구들과 가끔 외식도 즐기고 싶었죠. 박 씨는 월 200만 원의 생활비로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박 씨는 은퇴 전에 주택을 팔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덕분에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로 살고 있어서 매달 나가는 돈은 없어요. 대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으로 매달 30만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둘째, 식비와 외식비는 약간 늘렸습니다. 박 씨는 손주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외식도 가끔 하는 편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족과 외식을 하고 이때 지출하는 돈은 20만 원 내외죠. 나머지는 김 씨처럼 집에서 주로 식사를 합니다. 외식비와 식재료비를 포함해 한 달 식비는 약 50만 원 정도 듭니다. 셋째,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박 씨는 문화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박 씨는 여행을 좋아해 한 해에 두세 번은 짧은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데 이를 위해 매달 20만 원 정도씩 따로 저축해 둡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 영화나 공연을 보며 한 달 여가비로는 약 30만 원을 쓰죠. 결국 박 씨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와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조금 더 소비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거비를 줄인 덕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3. 사례 3월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최 씨의 절약 생활. 최 씨는 은퇴 후 큰 비용을 쓰지 않고 절약 생활을 택한 케이스입니다. 은퇴 후 연금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최 씨는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최 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월세가 매우 저렴하고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해도 매달 주거비로 나가는 돈은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둘째, 최 씨는 거의 모든 생활에서 절약을 실천합니다. 그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식비에 쓰는데 한 달에 50만 원 이하로 장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마트 할인 쿠폰을 적극 활용하고 큰 가게보다는 동네 시장을 주로 이용하죠. 그리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신경 씁니다. 셋째, 최 씨는 여가 활동을 무료로 해결합니다. 그는 무료로 운영되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죠. 따로 돈을 들여 취미 생활을 하진 않지만 공원에서 운동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돈이 많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주거비와 식비를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죠. 결론, 은퇴 후 생활비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생활비는 각자의 상황과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김 씨처럼 절약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박 씨처럼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조금 더 소비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최 씨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각자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거비, 식비, 여가비 등 각 항목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예산을 짜야 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자,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보면서 다양한 생활비 패턴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은퇴 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점이죠. 은퇴 후에 얼마가 필요할지는 결국 각자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는 겁니다. 은퇴 후 매일 집에서 편안히 쉬며 책을 읽고 산책하는 소박한 삶을 꿈꾸는지 아니면 손자들과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지거든요. 은퇴 전에 너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2. 은퇴 후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한다. 은퇴 전에는 얼마나 벌어야 하지? 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얼마나 아끼고 어떻게 써야 하지? 가 중요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지만 그 대신 은퇴 후에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게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면 은퇴 전부터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여가 생활이 중요하다면 그에 맞는 예산을 따로 마련해 두는 거죠.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퇴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비 패턴만 잘 조절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3. 비상금은 필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라.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비상금입니다. 은퇴 후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비상금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큰 여유를 줍니다. 4. 여가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돈과 함께 은퇴 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와 여가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지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김 씨는 도서관과 공원 산책을 통해 저렴하게 시간을 보내지만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가족들과의 외식이나 여행에 돈을 쓰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이처럼 은퇴 후의 여가 생활은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취미를 즐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5.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답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준비 없이 맞이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김 씨, 박 씨, 최 씨처럼 각자의 방법으로 은퇴 생활을 설계했듯이 여러분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얼마나 식비와 여가비를 쓸 것인지, 비상금은 얼마나 모아 둘 것인지 등의 세부 계획을 세우면 훨씬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죠. 또한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비에 대한 대비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퇴 후
생활을 원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여유롭겠지만 적절한 계획과 지혜로운 소비가 있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닌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은퇴 생활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 생활 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